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사친 많고 이것도 힘들어. 술 좋아해. 이것도 힘들어. 그걸 들켰을 때 그 부장님 표정이 좀 재밌거든. 내일 일 가기 싫어요. 월요일에 엄청 많이 하고 금요일엔 좀 쉬자. 이런 질문 받으시면 무조건 와이프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빠 아빠 나 이거 막 이거 해냈어. 나 이거 짜인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8월 고민 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주변에서 다들 저를 통통하고 안 예쁘다는 눈치를 항상 주는데 제 BMI 지수는 정상이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상하게 조금 외모에 좀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모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적인 기준과 건강한 그 체형에서의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BMI가 정상이시면은 정말 정상이신 겁니다. 그리고 뭐 통통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외모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친구로 안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여행 갈 때 고양이들은 어떻게 하고 가나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양이 덕에 집사들이 여행을 못 가요. 저는 고양이들이 두 마리라서 일단 외로움은 안 털고 둘이 잘 놉니다. 저는 웬만하면 호텔에는 잘 안 맡겨요. 이사 갈 때 빼고는 안 맡기고 와이어 어플을 사용해서 펫시터 분을 부르거나 고양이 좋아하는 친구가 한 번씩 와가지고 놀아주고 밥 먹고 하는 거를 합니다. 이제 하루에 뭐 30분? 1시간씩 이렇게 불러서 간식도 챙겨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물도 갈아주고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펫시터분도 좋은 펫시터분 한 명 만나서 그냥 그분한테 계속 정착을 해야지 고양이가 왜 맨날 올 때마다 다른 사람 와? 하면 또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뭐 저희 고양이들이 경계를 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혹시나 몰라서 그냥 한 분으로 정착해서 그냥 계속 그분만 부르는 편이에요. 다음 질문입니다. 남자친구랑 10년 넘게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 시기를 못 잡겠어요. 제 생각에 10년이나 만났으면은 진짜 완전 단짝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만약에 같이 살기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진짜 결혼 시기를 잡기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당장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지금 너무 안정적이니까. 근데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누구 한 명이 빨리 하자 해서 이렇게 좀 그 추진력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남자친구한테 그냥 빨리 결혼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나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 찾는 방법 궁금해요. 이거는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저도 제 스타일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이게 무섭다고 안 입어보면은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무서워서 저 옷은 좀 너무 도전적인데 해서 안 입어보고 하면은 뭐라 그러지? 좀 재미없는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무채색에 약간 검은색 좋아하고 막 아니면 흰색 좋아하고 막 회색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좀 도전을 많이 해서 다양한 옷을 좀 입어보면은 이 생각보다 왜 나한테 잘 어울리네? 이런 옷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저 40번째 생일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언니는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로울 때,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 엄청 외향적이거든요. 외향적이어서 친구도 많고 그러는데 가끔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옆에 있어도 공허할 때는 뭔가 내 마음이 지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친구를 또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허함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옆에 있어도 뭔가 마음 상태가 안 좋고 공허하고 뭔가 외로운 것 같고 약간 이 세상에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이러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왜냐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다 사회생활이고 스트레스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넷플릭스 보면서 아니면 애니메이션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재충전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진짜 뭐 제가 외향적이라고는 했지만 진짜 친한 친구는 몇 명 안 돼요. 뭐 한 진짜 5손가락 안에 꼽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막 감정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약간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다음 질문입니다. 저녁 뭐 먹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너무 부러운 고민이에요. 저는 극한의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하지만 점심은 제가 원하는 거 먹습니다. 점심이라고 해봤자 낙엽빵, 피자빵 하나지만 그래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저녁 제가 지금 그럼 먹고 싶은 거 말씀드리면 드시려나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부산에 부평시장에 부평양곱창이라고 있어요. 돌판에 매운 소스에 대창이랑 양이랑 볶아가지고 야채랑 같이 감자랑 그게 진짜 레전드 맛있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그거 진짜 먹고 싶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진짜 돈 때문에 힘들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주변에 저도 자영업자가 많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오면 작년과 대비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진짜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올해 한 평균적으로 매출이 한 20%는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폐업하는 가게도 되게 많고 원래 사람이 이제 돈 소비를 줄이려고 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 줄이고 운동 줄이고 뭐 쇼핑 이런 거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화이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화이팅 하고요. 진짜 버티셔야 됩니다. 화이팅!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 미래가 안 보인다며 차였어요. 어떻게 해도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슬퍼요. 제 생각에는 결혼은 쌍방이어야 됩니다. 쌍방으로 헌신할 수 있고 미래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지금 남자친구분이 그걸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잡고 싶어도 그분이 그런 결심을 하지 아는 이상 그리고 오히려 찾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명만 뒤돌아서도 결혼이나 관계는 끝난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만 만나면 되거든요. 이 세상 모든 남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시간은 진짜 많아요. 요즘에는 뭐 나이에 쫓겨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지 않고 하니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성 연인과 평생 반려하려는데 부모님께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기의 절친인 줄 아시는데 이대로 둘까요? 저는 사실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을 때 LGBT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상대방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왜 너가 반대하고 너가 찬성이라고 해? 그냥 자기의 정체성인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동성연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거는 가족은 다른 문제예요. 친구들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때 친구들은. 왜냐면 우리 나이 때 친구들은 주변에 게이 친구 한 명 있고 레즈 친구 한 명씩 있거든. 진짜로. 근데 부모님 세대는 달라요.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일 수 있는 세대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LGBT를 악마화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하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가 LGBT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시고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이 들면은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사연자님이 진짜 용감한 선택을 하신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사친 많고 술 좋아하는 5살 연상의 남자 끊어내는 게 맞겠죠? 이 중에서 하나만 해도 힘듭니다. 여사친 많고 이것도 힘들어. 술 좋아해 이것도 힘들어. 5살 연상 5살 연상도 요즘에 저는 좀 힘듭니다. 저는 조금 또래인 친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셋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는 없었나요?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전에 대답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춘기가 있기는 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특성상 새벽 대여섯 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나가서 학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후루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사춘기라고 해봤자 뭐 치마 1cm 줄이기 뭐 이런 거 했는데 친구들이랑 그래도 그거 1cm 줄이고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가지고 막 반지 하나 껴보고 싶다 해서 반지 하나 껴보고 그거 끼고 공부해요. 그래서 막 큰 일탈은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앞에서는 착하게 굴다가 뒤에서는 제 뒷담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저는 할 말을 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제 앞에서 막 착하게 굴다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칼 차단하고요. 일단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런 애들은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칼 차단하고 그리고 그 뒷담을 한 당사자들한테 가서 약간 다 얘기합니다. 여론 조성이라고 할까요? 얘가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 딴 말 했어 하면서 그냥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랑만 말하고 내 선을 넘는 사람들이랑은 대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방식을 취하긴 해요. 왜냐면 한 번 선 넘는 애가 2번 선 안 넘겠어요? 그런 애들이랑 말해봤자 약간 저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엄청 기네요. 10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힘들어요. 만나는 동안 3번의 바람이 있었고 최근에는 손찌검도 당하고 있지만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라도 따뜻하게 안아주면 잠잠해져 버리는 제 자신이 때론 미련하고 비참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없는 삶은 이거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누구든 반대하는 만남이겠지만 응원도 바라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저에게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애써 포장하고 감추려 해도 자신 없는 만남이지만 이걸 계속 이어나가려는 멍청한 생각을 하는 저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만남의 끝을 생각하면 내 삶의 끝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괴로운 요즘 저에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연자님은 지금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하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바람도 폈고 최근에는 손찌검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아주면은 안정감이 들어. 이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내 삶의 끝도 생각하고 있어.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원래 혼자서도 온전히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했을 거예요. 채찍 당근, 채찍 당근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이 그 남자친구가 주입한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연자님을. 그렇기 때문에 전 빨리 도망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사람을 쉽게 놔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자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헤어지자 하는 건 큰일 나고요. 예를 들어서 바람핀 거 카톡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다 수집해 놓고요, 파일에.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손찌검한 거 뭐 멍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수집해 놓으세요.
다 수집해 놓고 그 남자분이 없을 때 그 분한테 말하지 말고 본인의 짐을 다 챙겨서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헤어짐을 통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걸 동시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경찰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증거 다 보내고 그 신변 보호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 여자친구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맨날 때리고 내가 막대했는데 이거 뭐 경찰까지 연루돼? 그러면 내가 맘대로 못하는데? 이런 약간 공포심을 그분한테도 좀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권력의 힘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씩 내 안에서 새로운 새싹이 트는 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새로운 삶이 너무 좋은데? 내가 왜 그 미친놈을 못 잊어가지고 그렇게 내 자신을 망가뜨려 가면서 살았지? 하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날이 올 테니까 진짜 그냥 생각할 그 겨를도 없이 그냥 무조건 빨리 헤어지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헤어지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고 했더니 받아들이질 못해요. 저는 26살, 여자친구는 30살.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30살 전후로 친구들이 시집 가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라면 그 나이 때쯤에는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 그 부분은 남자분이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놔주겠다. 아니면은 결혼을 하자. 이 두 개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없이 질질 끌고 가는 거는 여성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혼하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그런 결혼 시장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성분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으시면은 빨리 놔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뒷담화하는 상사 들었던 말 빨리 잊어버리는 방법 있을까요? 진짜 화나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뭐 회식 때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얘기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슬쩍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에요. 그럼 근데 부장님 뭐 저번에 뭐 제가 뭐 이랬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뭐 그러려던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말 한번 하시면 은근 풀려요. 왜냐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나는 죄송하다고 한 거거든? 나는 제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걸 들켰을 때 그 부장님 표정이 좀 재밌거든. 저 너무 사악한가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를 정면 돌파할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와이프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아니, 이게 제가 남자가 아닌데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남자분들 이런 질문 받으시면 무조건 와이프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딸이라고 하면 와이프 섭섭해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와이프라고 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두세요. 와이프라고. 네. 다음입니다. 내일 일 가기 싫어요. 월요일이 좀 이거 제가 올린 게 일요일이니까 지금 월요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월요일은 싫습니다. 저 월요일에 할 게 산더미거든요. 하지만 이왕 할 거 월요일에 엄청 많이 하고 금요일은 좀 쉬자 약간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회사들도 뭔가 저의 뭐라 그러지?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 보면은 월요일에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금요일에는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 왜 일을 많이 안 하시던데? 그래서 약간 저도 그렇게 삽니다. 오늘 막 완전 불태우고 와 하고 월요일이니까 금요일은 좀 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다음입니다. 언니 키가 몇이에요? 비율 너무 저 키 168입니다. 168인데
조금 더 작아 보인다는 소리도 가끔 듣고, 가끔 생각보다 크네요 이런 소리 좀 들어서 좀 작아 보이나? 작아 보이는 건 비율이 안 좋다는 뜻인데 하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근데 뭐 어쨌든 그냥 그 병원 가서 요거 재면은 168 나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이 가득할 때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남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만 경쟁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그냥 공부 잘하는 기계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는, 공부로 먹고 사는 거는 거의 없어요. 공부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공부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쭉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에 소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 공부에 소질이 없고 난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는데,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꼴등이야. 그럼 피아노학과 못 가요. 그게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직업이 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에 관심 있고 나는 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 부분을 하나 골라가지고 파는 것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좀 더 많은 미국으로 2년 유학. 안 갔으면 좋겠다는 7년 만난 여자친구. 고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요, 보통 주변에서는 실험적인 것들을 무조건 만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서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정말 사연자님을 사랑한다면 존중해 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본인이 확신이 서면은 한다. 근데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뭐 당연히 안 하는 거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년 전에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나네요. 연락을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이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인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으면 그거는 본인만 주워 담을 수 있긴 합니다. 여자분이 차였는데 먼저 연락 올 거라고 기대할 순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다면 하는 게 맞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연락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성격, 가치관 차이, 그런 거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여자분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안고 가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연락하시길 바랄게요. 한번 그렇게 서로 큰 상처를 줬던 사이잖아요. 그런 사이가 다시 봉합이 되려면 그 정도 마음가짐은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친구가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이용하고 기분 좋을 때는 자기 친한 친구끼리만 어울립니다. 어떻게 멀어져야 할까요? 근데 요거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히덕거리고 그냥 뭐 나가서 그냥 놀고 하하 웃고 뭐 그런 것들은 진짜 가벼운 친구들이랑도 할 수 있지만, 힘든 얘기라든지 우울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믿고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본인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의지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하고 강조하는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철칙. 요거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되게 이중 메시지를 가끔 많이 날리세요. 네, 이중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누가 뭐래도 너는 약간 짱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해 주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 딸은 최고야, 약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제가 막 약간 좀 뿜뿜하잖아요. 막 나 좀 짜인 것 같아 막 하면서, 엄마 아빠 나 이거 막 이거 해냈어, 나 이거 짜인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이러세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제가 제 자존감이나 이런 게 약간 어느 일정 수준에 이렇게 잘 있게끔 약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비난하는 말은 잘 안 하세요.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뭐 어쩌고 너 뭐 이거 못하잖아.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시고 무조건 뭐 너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아니면 너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어? 잘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네. 너가 하면 잘했지. 실패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또 갑자기 막 그러면 자신감이 너무 뿜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또 갑자기 겸손해야 되고 사람이 뭐 한치 앞을 모르니까 조심해라.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래서 약간 제가 너무 올라가지도 너무 내려가지도 않게 이렇게 조절을 잘 해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 라이브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맥북을 쓰잖아요. 제가 그때 해킹당한 이후로 맥북으로 싹 바꾼 다음에 맥북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북으로 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 라이브 설치를 다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설치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카메라랑 컴퓨터랑 그다음에 라이브 유튜브 그거랑 다 연동이 되어야 돼서 제가 혼자 할 수가 없더라고요. 크몽에서 한 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랑 지금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 견적이랑 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는 있고 구독자분들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제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소한 리스크가 적게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가장 작은 것이 소중해. 하찮은 게 중요해. 돌아보면 그렇더라. 신발 백호 미니.